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원래 오늘은 일요일날 예고드린 바와 같이 임대사업자 관련된 영상을 업로드해야 되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으로 좀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말 내에 이러한 질문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일단은 이 규제로 인해서 지금 매수해야 될 것에 대한 고민, 그리고 수도권에 대한 과수요 현상, 서울 내에 있는 아파트 단지 중 저평가되어 있는 단지들의 상승과 오히려 평가보다 가격이 그대로 있는 아파트 때문에 어디에다가 내 자본을 유치해야 될지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여기에 어느 정도 이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제목은 규제 풍선 수용성. 이 수용성은 뭘까요? 예전에 우리가 항상 마용성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이 비규제 지역 인기가 하도 많다 보니까 수원과 그리고 용인 그리고 성남 이곳을 줄여서 수용성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 외에도 지금 굉장히 수도권 전체적으로 신축 그리고 분양권에 대한 열기가 확산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 내에서는 규제 대상 단지가 아닌 금액적인 이유죠. 9억 이하의 아파트 단지 중에 입지적 강성을 가진 지역이 호가의 상승이라던가 체결 강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동부간선 호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9억 이하라고 해서 같은 아파트 단지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의 가치에 더해져서 미래에 변할 수 있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변화의 중심지에 여러분들이 자본을 투입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나름대로의 변별력을 어떠한 식으로 갖추는 게 좋을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신문 보시면은 9억 이하 아파트, 뭐 노도강 이야기, 수용성 이어서 노도강 9억 이하 아파트짜리가 거래가 많고 인기가 많다. 뭐 이런 기사 한 번쯤은 접해 보셨을 겁니다. 자, 무조건 9억 이하라고 해서 같은 단지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미래 가치를 머금고 있는 지역, 뭐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격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고 또 어느 정도 서울 지역이니까 반영이 안 된 지역이 없을 수가 없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비선호 입지지만 앞으로 선호지역으로 바뀌는 그러한 입지를 찾아내는 것이 현명한 투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9억 이하 구간의 서울 단지를 찾는 건 단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내 집 마련, 실거주를 하면서 장기로 가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요. 오늘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9억 이하의 그 아파트가 몰려있는 단지들, 물론 서울 중심이 아닌 외곽 지역에 분포가 돼 있죠. 자, 이 지역 같은 경우 이제 굵직한 프로젝트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동부간선 도로 지하와 호재는 사실 가격 가치 반영이 생각보다 많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 다루는 거거든요. 지금 뭐 GTX거나 아니면은 지하철 노선 확장 이런 것들은 반영이 많이 됐어요. 업무 지역이라던가. 하지만 이 동부간선 지하화 개발에 따른 그 주변 단지들은 아직까지 다른 지역에 비해선 가격 오름이 덜한 것 같습니다. 가치 반영이 덜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야 될 몇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준비를 한 겁니다. 자, 우리가 굵직한 프로젝트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올해나 내년, 이번 우한 바이러스도 그렇지만 경기 지표가 지금 엉망으로 가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 부양을 어느 정도 보일 수 있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메모드 프로젝트, 이 토목이죠. 이 분야의 사업 진행을 좀 빠르게 진행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규모 프로젝트의 진행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입지의 맥을 짚어서 진입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 단지를 볼 때 실제 거주 가치, 그러니까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 미래 가치가 반영된 이 매매가와의 그 비율이 전세가율이죠. 전세가율이 얼마나 됐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아직까지 가치 반영이 덜 된 지역에 우위 단지들을 골라내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개발 호재와 실거주 가치가 교집합된 그런 입지를 찾아내는 것이죠. 따라서 단기적인 투자보다는, 왜냐하면 이런 굵직한 프로젝트는 오래 걸리거든요.
일단 착공에 들어가는 것도 오래 걸리지만 완공되는 것까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에 큰 가격 변화를 사실 기대하긴 어렵거든요. 게다가 오늘 이야기하는 동부간선도로도 최초에 어, 계획이 드러났던 그 시기가 2005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가이드라인은요, 아무래도 9억 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실거주로 내 집 마련을 하면서 장기간의 미래 가치까지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입지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대한 조언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북구 석관동에서부터 월릉 아시죠? 강남구 청담동까지, 영동대교를 지나 영동로까지 대심로의 터널을 뚫어서 도로를 지하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도로는 공원화해서 이 수변 공원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면적을 따지면 여의도 10배 정도의 친환경 수변 공원이 조성된다고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 맨 하단에 보시게 되면 성수동 상단의 성동구죠. 성동구에 있는 이 물재생센터라는 땅이 있는데 그 부지 자체가 굉장히 넓거든요. 여기도 차후에 지하화가 되면서 상단에 공원 인프라로 개발될 계획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연계될 수 있는 개발이 꽤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요. 여기에 맞물리는 또 호재가 청량리부터 신내까지 이어지는 면목선입니다. 경전철이거든요. 이게 또 크로스로 맞물리게 되고요. 자, 이번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가 되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가 뭐냐? 지금 노원이죠. 월계에서 강남까지 오는 시간이 물리적 거리로 원래는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게 차가 막히면 엄청나게 막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짧게 단축됩니다. 일단은 기존 물리적 30분에서 10분 정도로 3분의 1 수준으로 소요 시간이 단축이 되는 것이고요. 강남과의 접근성이 개선된다는 것은 가격의 상승을 또 의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공교롭게 오늘 이야기하는 단지들은요, 9억 이하 단지들이 많습니다. 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개발에 포커스가 맞춰진 단지 중에 9억 이하 아파트가 많다. 이게 바로 오늘 영상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개발 계획도입니다. 자, 보시면 이 월계 IC 옆부분, 여기서부터 해서 청담동까지, 여기 보면 영동대교를 지나 영동대로까지 여기가 터널 구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강남과의 접근성이 크게 좋아지는 지역, 상위로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겠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엮여있는 호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지도를 통해서 위에부터 아래까지 좀 훑어드릴 텐데, 오늘 보실 주요 입지는 바로 여기 보이시는 월릉 IC, 여기 부근부터 하단에 있는 이 군자 IC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가볼 지역은 이 월릉 IC 쪽 최상단입니다. 이 위쪽도 있는데 여기서 끊는 게 좋습니다. 위로 가시면 좀 교집합 지역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호재뿐만 아니라 다른 호재도 이어질 수 있는 지역, 그리고 실거주 가치가 높을 것,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춘 지역으로 들어가셔야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호재를 충분히 받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이 지역에는 이 동부가선도로 지하화뿐만 아니라 다른 호재도 같이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일단 첫 번째, 이 광운대 역세권에 GTX C 노선이 개발 예정이죠. 뿐만 아니라 이 뒤에 철도 부지도 이 상업 용도로 고밀도 개발이 계획이 잡혀 있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여기 재건축 단지들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뒤에 재건축을 앞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안전진단 통과를 못했죠. 근데 여기 미미삼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가격 좀 많이 올랐는데 일단 그 단지들 있고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장윤 뉴타운, 앞으로 4구역, 6구역, 10구역 남아있죠. 보시면은 여기 6구역, 그리고 여기가 4구역, 그리고 10구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윤 뉴타운이 앞으로 또 입주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고, 얼마 전에 직방에서도 가서 제가 이쪽 지역 보여드렸죠. 이 아이파크부터 해서 1구역, 5구역까지 같이 봤고요. 여기에는 또 동북선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 하단으로 또 내려가면은 면목선이 이어지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것들이
호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동신 아파트도 또 재건축.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에서 어떤 단지를 고르는 게 맞을 것이냐. 이 실거주 가치 높은 지역이 바로 세 단지 정도로 우리가 압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대단지 중심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대단지가 어디죠? 바로 이 석계역 앞에 있는 1호선, 6호선 역세권 아파트인 그랑빌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대형도 있죠.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 또 석관동 두산 위브가 있고요. 그리고 좌측에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아이파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좀 우수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단지는 아무래도 이 인접성, 우리가 인접성을 중심으로 봐야겠죠. 한화 그랑빌이 좀 제 개인적인 주관에는 가장 우수하지 않을까. 실제로 9억 이하 아파트 움직임 보게 되면은 이 동부가선도로 지하와 개발이 맞물리는 지역 중에서는 가장 빠르고 호가 흐름이 안정되게 가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40평대 보시게 되면은 이미 호가 9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래가 될 수 있는 수요가 많이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중랑 IC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입지는 바로 중랑 IC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 월릉 IC는 이 신규로 공급되는 아파트 단지가 좀 거리가 있었잖아요. 장유타운 자체가. 근데 이 두 번째 입지의 특징은 주변에 신축으로 입주가 되는 아파트 단지가 가장 많다. 이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최근에 입주한 레미안 아트리치가 지금 상단에 보이고 있고요. 여기 발맞춰서 보면은 이문 휘경 뉴타운이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문 1구역, 그리고 3구역, 4구역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휘경 뉴타운, 휘경 뉴타운은 여기가 휘경 3구역, 그리고 2구역 SK뷰, 그리고 1구역 휘경 해머로 프레스티지. 이렇게 신규 단지가 몰려있다. 이게 특징이다. 볼 수가 있겠고, 여기는 역세권이 이제 1호선 라인이죠. 경원선인데 회기역, 그리고 외대암역, 신이문역 이 세 개 역세권을 기점으로 아파트 단지가 신규로 펼쳐져 있는 이문 휘경 뉴타운과 가까운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가 주거벨트 라인으로 묶이고 그 다음에 추가로 동부간선도로 호재까지 있으니까 이 지역 자체도 굉장히 우수하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로 들어갈 때는 장기간을 바라보시고 이 이문 뉴타운의 뭐 사구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입주를 얼마 앞두지 않은 단지들을 중심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여기에 푸르지오 아파트 같은 경우에 2000년대 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단지들까지 같이 보시면 괜찮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비 사업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인프라나 이런 것들은 좀 모자란 게 사실인데 앞으로 좋아질 지역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살펴볼 지역은 장안하이시입니다. 자, 이 지역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은 중간에 위치를 하면서 여기에 플러스해서 면목선까지 교집합되는 크로스되는 그러한 입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여기에 있는 라온 프라이빗 그리고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의 경우에는 또 역세권 역세권이 생기는 지역 여기를 통해서 면목역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호재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특히나 이 맞은편 지역에 또 홈플러스가 있죠. 그러니까 마트 그리고 이 역세권 면목선 7호선, 또 사가정역까지 다 해서 여러 가지 호재를 가지고 있다. 거기다가 연계해서 또 강남 접근성이 물리적 거리가 또 완화가 되죠. 교통 편의성까지 이번 호재로 동부간선 지하화 호재를 받을 수 있는 자리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 프리미엄이 거의 9억에 달하는 엄청나게 지금 호가가 높다. 지금 30평대 기준으로 나와 있는 호가가 13억이란 말이에요. 13억이면 마포의 구축 대형 살 수 있습니다. 40평대. 그죠? 좀 비싸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단지들도 여기는 우수한 단지가 많거든요. 일단은 여기에 있는 단지들이 다 아쉬운 게 교통입니다. 교통. 자, 여기에 있는 휘경 주공도 괜찮은 아파트고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2008년 힐스테이트와 장안레미안 2차 여기도 주거 연계성 그리고 학교의 인접성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여기에 또 사립 어, 초등학교랑 또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이 동대부고 그리고 여기 은석초등학교 가까이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또 휘경여중, 휘경여고 가까이 있고
괜찮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휘경 주공 아파트 말고 여기에 또 현대 아파트가 있거든요. 여기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가 아닌가 싶은데 여기가 또 재건축 단계를 밟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장안이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면목선이 이어지는 자리거든요. 여기 또 한신 아파트가 있고 여기 있는 단지들은 다 굉장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고 가격적인 수준이 낮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아파트들 지금 제가 파랗게 체크한 단지들은 다 관심 있게 한번 살펴보실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축단지, 여기 라운 프라이빗, 그리고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 괜찮은데 좀 가격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드릴 마지막 구간입니다. 마지막 구간. 여기는 이제 분자 IC. 예, 분자 IC고요. 여기에 있는 지역 중에 그래도 이 중곡동보다는 장안동 쪽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여기에 대단지죠. 아까 이 길 하나 사이로 장안 레미안 2차 그리고 장안 현대홈타운 1차 이렇게 나뉘는데요. 여기에 있는 단지 그리고 이 앞에 장안 1차까지 이게 주거벨트 라인이 만들어지는 자리거든요. 게다가 여기 보시면 요 사거리에 영화관이나 생활 인프라가 잘 짜져 있습니다. 살기 굉장히 좋은데 비해서 가격은 저평가되어 있는 자리다. 요즘 다 올랐는데 여기가 가장 많이 안 오른 단지들이 모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견인할 수 있는 신축 단지가 없거든요. 이 위에 태영대 시장이 하나 있긴 한데 규모 자체가 크지 않고 또 역세권과의 인접성도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발현하기는 좀 부족함이 있고요. 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가 된다면 그나마 지렛대 역할을 받을 수 있는 단지가 이 위에 있는데 아무래도 연식이 있다 보니까 좀 한계성은 좀 있어 보인다. 다만 이 매매 가격과 전세가율을 생각해 봤을 때 비교적 작은 금액으로 서울에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도 괜찮게 평가를 내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로 여기에 매수하셔서 거주한다. 그럼 내 집 마련에 지금 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 보면은 과거에 이 장안동 하면은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았습니다. 유흥에 거의 특화된 지역이었거든요. 이 메인 스트리트 보시게 되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좀 유흥 시설이 꽉 차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게 다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여기 장안평역 부근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자동차 중고 매매상들이 모여 있는데 여기도 건물들이나 모두 신규 건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는 자리니까 그게 계속적으로 시세에 반영 차곡차곡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집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 일대가 또 이 물재생센터인데 여기도 차후에 개발이 가능한 면적이 굉장히 큰 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땅도 대규모 개발의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 이어지면 이제 성수동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성수동 같은 경우는 이미 가치 대비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딱 여기까지 좀 가격이 그나마 저렴한 지역 9억 이하 아파트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준수한 지역을 찾아낼 수 있는 변별력을 기를 수 있는 호재가 이 오늘 얘기하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개발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9억에 포커스를 맞추고 오늘 단지들을 나열해 나간 겁니다. 그 중에는 이제 9억이 넘어가는 지역도 있겠지만 거기 안 넘어가는 지역 중에서도 이 호재를 받을 수 있는 자리들 그리고 실거주 가치 괜찮은 자리 지하주차장 있는 2000년대 초반 아파트들 위주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동부간선도로 장기간으로 보고 내 집 마련 작은 금액으로 하면서 길게 또 거주해서 미래가치 가져올 수 있는 자리가 어딘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원래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임대사업자 혜택 총정리해서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자료는 카페에 업로드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